문재인 정권 초기에 제가 이런 도표를 그렸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가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80%나 되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즐기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이 체제가 지금 위기를 닥치고 있는데 지키려는 사람은 없다. 이것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좌파 정치 세력이 이미 벌써 입법부를 장악한 줄을 당기고 북한이 배후에서 또 줄을 당기고 중국이 또 지금 그것도 가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또 줄을 당기고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또는 신문방송이 이미 장악당해가지고 지금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공산체제로 가려고 이렇게 줄을 집요하게 당기는데 다들 뭐냐면 나는 몰라야 이들이 당기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정부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국민들이 뭐 했냐 이거예요. 체제적 위기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여 깨어나라 해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다 몰라야. 알고 싶지 않아. 알면 고통스러우니까. 혹시나 공격당할까 봐 그런지 몰라도. 실제는 그러면 이 체제 전쟁에서 줄 당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너무 소수의 각성된 사람만이 당겼어요. 군대에 나온 어떤 제대 군인들이나 또는 뭐 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은 또 6.25 전쟁 때 피해를 본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또 아는 일부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걸 향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했냐면 수구 꼴통이다. 구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국민들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김대중 정부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햇볕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제 남북 교류가 될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사상적으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는 모양이다. 그때 북한이 뭐냐 이제 이런 분위기 아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야 되겠다. 적화통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뭘 만드냐면 이제는 그냥 막 투쟁만 할 게 아니고 광장에서 정당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령을 내려요. 그게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이 민노당을 장악하라. 그때 신생정당인 민노당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령이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2001년도 9월 달에 종북 세력의 대표자들이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람원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회합을 했습니다. 회합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PD계열이 만든 민노당을 NL 주사파들이 가서 그 당권을 뺏어오겠다는 3년 안에 당권 장악하겠다.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하면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201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정권 잡겠다. 그리고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하겠다. 이 꿈을 결의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면 거의 됐어요. 3년 안에 진짜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2004년도가 3년인데 그때 민노당이 국회의원을 10명이나 당선시켰다니까요. 당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됐냐 하면 종북 세력 중에서도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 사람이 민노당의 당권을 2006년도에 장악했습니다. 북한의 1심이라는 간첩단이 거기서 측면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2012년 총선 대선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있었는데 북한이 지령을 내렸어요.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은 이런 전략으로 임해라. 그러면서 민노당을 통합진보당이라는 더 큰 종북정당을 만들어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라고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지령에 따라서 2012년도 총선 때 야권 연대 결성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 후보 내세우는 식으로 해서 선거를 딱 해봤더니 이석기가 장악한 종북 정당인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 국민 지지율 10.3%를 얻었습니다. 10.3%. 통진당이 10.3% 얻고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를 앞세운 새누리당보다 문재인을 앞세운 이 정당이 오히려 더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10.3% 있는 통진당이 가세를 해가 표를 몰아주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잡나? 이석기가 잡는 거죠. 그러면 배후에는 이 모든 정권을 창출한
배후 조직이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끝장날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통진당 내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갈등이 일어나서 일산에 가면 킨텍스라는 거기서 막 그냥 난투극이 벌어지고 또 그러면서 언론의 모든 어떤 통진당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1심에 간첩단하고 연결돼 있네. 왕재산 간첩단하고 연결돼 있네. 옛날에 민혁당하고 연결돼 있네. 이 실체가 다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야권연대가 깨져가 겨우 2012년 12월 달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겨우 당선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모든 선거를 통해서 아예 정권을 잡으려 하던 1차 시도가 그때 삐끄덕 해가지고는 무산이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김정은을 수령님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겨우 벗어난 거야. 그걸 모르고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는 줄 알았으니 저는 그때 살맛이 안 났어. 국민들은 물론이고 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군인들도 국정원 직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거를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북 세력이 지금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2013년도가 들어가서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뭘 했냐면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석기 밑에 있는 지하 혁명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곤지암에서 한번 마포에서 한번 뭘 했냐면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막 남침을 하려고 하니까 뭐를 모의했냐 하니까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냐. 회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에 있는 세계 제일 큰 유리창고 폭파하고 그다음에 인명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논의를 하다가 거기에 내부 고발자가 녹음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주는 바람에 이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2014년 12월에 통진당은 이거는 이적 정당이라고 내려지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많은 국민들은 이제 통진당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지기는 뭘 없어져. 거기에 있는 진성당원들 한 4만 명 철저한 혁명 세력들이 어떻게 없어지냐고 태평양 바다에 간 거예요. 북한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디 갔나 했더니 성남으로 갔어. 이재명과 함께. 그리고 그 돈으로 세력을 전국 세력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또 민노총으로 가서 결국은 민노총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버렸어요. 이제는 과거 통진당 같은 그런 정당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의 1당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그들을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이 모든 진지를 다 장악하고 입법을 하는 입법부까지 장악당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2022년도 대선 때 바로 대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렇게 경선을 했었지요. 정통 호남 출신이면서 정통 민주당 세력은 이낙연 후보를 내세웠고 새로 들어온 이재명하고의 이 경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민주당 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려.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민주당 속으로 통진당 세력이 왕창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주당이 원래 2008년도에는 당원이 2만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권리당원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45만 명. 108배나 늘어난 거예요.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500만 명. 전 세계 1위야. 공산국가보다도 더 많아. 그런데 이 당원이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했더니 바로 이때 이재명이 여기에 대선 후보로 나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원 숫자가 배로 늘어났어. 특히 당대표가 된 후에 얼마가 늘어났어? 100만 명이 늘어났어. 일시에 들어왔어. 일시에 들어올 수 있는 세력이 누구밖에 없어요. 민노총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입법부를 장악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물밑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종북 정당화가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문재인 세력도 종북 세력이에요. 자생적 종북 세력. 80년대 전대협 세력이 주축이라면 이재명과 함께 들어온 세력은 90년대의 종북 세력인 한총련,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 같은 사람들이 주도된 세력들이 이제 당에 들어왔어요. 정통 민주당 세력은 이낙연은 총선을 앞두고 다 쫓겨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고 이제는 두 세력
세력이 남았는데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이와 같이 되고 보니 이제 민주당은 진성정북 정당화가 됐다. 통진당화 됐다는 비판이 이제는 일고 있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이제 지금과 같은 국회를 장악한 그걸 근거로 이제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법부 마비시키고 지금 모든 것을 체제를 바꾸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금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